오늘은 닥터 브리안 D 라벤다 박사의 Broken Cancer with Combination of Supplement and Off-Label Drug.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흔히 사용되는 영양제와 일반 약들 중에 항암 효과가 있는 치료제들에 대한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라벤다 박사는 사실은 이런 임상 이런 그러니까 면역 항암 치료, 그러니까 일반 영양제나 일반 약들로 하는 면역 항암 치료에 굉장한 전문가라고,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쓴 아티클이 제가 볼 때는 한번 암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 같더라도 그냥 암을 예방하시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통합기능의학과 면역 항암 전문 의사라고 볼 수 있죠.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부속병원의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였고요. 그 다음에 대사면역 암치료 에센시얼의 창립자입니다. 이분이. 라벤더 박사는 누구인가 보면은 이분 굉장히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2011년, 12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탑 닥터 어워드,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의사상을 받았고, 미국의 대사암 치료와 암 생존자 모임 협회의 이사 임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스웨스트 센터 클리닉과 21센츄리 온콜로지 클리닉에서 암 치료법에 대한 이런 그걸 환자들과 함께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치료 방법도 세우고 또한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벤더 박사가 이렇게 보니까 상도 굉장히 많이 탔는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2011년, 12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레디에이션 온콜로지의 베스트 닥터 상을 받았고 12년, 14년에 라스베가스 라이프 매거진에서 탑 닥터 어워드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소위 백혈병과 림포마 의사 협회로 학회로부터 상을 또 받았고 하여튼 해군 군의관 훌륭한 군의가상도 받았고 또한 방사선 학회상도 받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까 보니까. 오늘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암 환자들한테 화두는 뭐냐? 물론 이제 지금까지 화두는 그냥 암을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한 몇 년 전서부터 한 3, 4년 전서부터 수년 전서부터 이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면역 항암 치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암세포를 어떻게 하면은 억제하고 그다음에 암세포가 자라나는 회로를 끊어서 암을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역 치료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한국은 여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죠. 여기에 사용되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쓰는 자연 물질 영양제 그다음에 미국 식약청이 인정해가지고 흔히 쓰는 그런 일반 약들 중에 항암제로 사용 가능한 약들이 많다는 거죠. 한국은 사실 작년서부터 유튜브에 조 디펜스의 펜벤다졸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불을 당겼죠. 그래가지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제가 면역 치료를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가져오죠. 그래가지고 처방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라벤더 박사가 얘기하는 보면은 이제 200개가 넘는 그런 약들이 항암 성분이 있는 걸로 밝혀졌는데 50% 약들이 이미 이제 인체와 연관된 유용한 항암 작용이 있고 16% 이상의 약들이
임상 한 번 이상의 임상 실험으로 항암 작용이 밝혀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약들 중에 여러 약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벤다졸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들. 메벤다졸 이거는 이제 펜벤다졸이 동물 기생충 약이라면 메벤다졸은 이제 뭐 인간 기생충 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같은 계열입니다. 펜벤다졸, 메벤다졸, 뭐 알벤다졸. 메벤다졸 많이 쓰죠. 시메티딘 요거는 뭐 우리 그 속 쓰일 때 위염 위궤양에 쓰는 약이죠. 흔히 옛날에 많이 썼고 지금은 이거 뭐 너무 싼 약이라 쓰지도 않는데 이 약이 의외로 항암 작용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트로그리세린 요거 우리 협심증에 쓰죠. 협심증에 쓰는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혈관의 문을 확 열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암세포의 혈관의 문이 확 열리면은 피가 확 통하면서 산소가 들어가서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디클로페낙 뭐 소염 진통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트로코나졸 요거는 진균약으로 쓰고 있죠. 크라이스로마이신 항생제죠. 뭐 이거 뭐 H 파이로리 뜰 때 같이 죽일 때 쓰기도 하고 메트포민 당뇨의 대사 치료제죠. 뭐 많이 씁니다만 이제 아스피린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100ml에서 300mg. 그다음에 하이드로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이런 약들이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써왔고 아주 안전한 약이며 굉장히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약들입니다. 항암 작용이 있는 영양제나 일반 약들을 왜 그러면 환자들이 쓸 수밖에 없느냐 재분류해서 사실 뭐 지금의 이제 항암제 자체가 뭐 그렇게 그 뭐 맞는 환자도 있지만은 뭐 이런저런 거 해서 뭐 이런저런 거 쓸 거 써도 전혀 뭐 그 항암 치료의 어떤 항암 자기한테 항암 적절한 항암제를 찾지 못하는 뭐 암 환자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대사 항암제를 쓰면은 그러면 되는데 어차피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약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약들을 소위 항암제로 허가를 받으려면 사실 10년 이상 걸리죠. 이것이 뭐 오랜 기다려야 되고 뭐 식약청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환자는 시간이 없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경제적인 이유로 뭐 이런 약들은 아주 굉장히 싼 약들이니까 항암제라는 사실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비싸지만은 이건 뭐 몇백 원, 몇천 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들이니까 환자들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오프라벨 드러그라는 그 일반 약을 항암제로 쓰는 거를 이제 오프라벨 드러그라고 그러는데 일반 약 시메티딘 같은 거 뭐 위염이나 위궤양에 쓰는 약은 뭐 아무나 써도 사실은 아무 관계는 없죠. 뭐 그게 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속이 쓰리다 그러면 뭐 1, 2주 뭐 몇 주 한 달 이렇게 한두 달 이렇게 쓸 수 있는 약이니까 뭐 큰 문제 없는 약이죠. 뭐 큰 부작용도 없고 뭐 약간 부작용은 있지만 뭐 항암제 지금 쓰는 항암제에 비해서는 뭐 거의 부작용이 없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이블 드러그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미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약인데 이거를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암 치료로 쓴다는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것과 그다음에 투여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뭐 용량도 또 이제 또 다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오프라벨 드러그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프라벨 드러그를 일반 약을 항암제로 쓸 때 문제는 뭐냐면 처방을 해도 의료보험으로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떤 진단명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처방할 때 진단명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명으로 넣는데 뭐 그렇더라도 뭐 워낙 싼 약들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하여튼 의료보험을 받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뭐 치료 결과가 나쁠 때 뭐 법적인 뭐 이거는 뭐 한국에서는 뭐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환자가 원해서 대부분 하는 거니까 의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승인된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용량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나 하는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 오프라벨 드러그를 이제 왜 면역 항암제를 써야 되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환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한마디로 우리가 그 대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가 당이거든요. 당이 이제 이렇게 피루빅산을 거쳐서 아세틸코에 그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쭉 TCA 회로를 돌고 여기서 다시 또 이제
그 전자 전달기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ATP라는 그 저 에너지를 만드는데 뭐 요 여기서 2개 일반 미토콘드리아는 요 TCA 사이클에서 10개 우리가 전자 전달기에서 한 20개 그래서 뭐 당 하나당 32개 ATP를 만들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암 환자들은 거의 그런 거는 없죠. 암 환자들은 2회로를 주로 씁니다. 2회로 이렇게 피로 비싼 젖산 ATP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하여튼 그냥 굉장히 효율이 낮은 거를 가지고 자기만 잘하는 거고 이걸 젖산을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 세포들이 돌려줘야 되니까 일반 세포들은 완전히 지치고 이렇게 젖산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몸 자체가 산화돼 가지고 한마디로 점점 산성화돼 가지고 그 암이 한마디로 성장하기 쉬운 그런 그 이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몸 자체를 한마디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당 작용을 못 가게 하는 게 뭐 2TG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피루vik산이 그 이렇게 쭉 아세틸 코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작용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암 환자들은 요렇게 자꾸 이제 요렇게밖에 안 쓰고 요것는 많이 쓰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차피 쓰면서 요걸 다시 요로 빼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쓰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정상적인 코스를 완전히 살릴 수만 있으면 암이 치료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루vik산이 젖산으로 가지 않고 이 미토콘드리아 TCA 사이클로 들어가게 하는 거.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알파 리포산, 알파 라이포이크 애시드라는 것과 디크로로 아세트산 나트륨 그러니까 하이드록시 시트레이트라는 그런 그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이게 젖산으로 가지 않고 그냥 직접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직접 그러니까 암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코스를 막아 이제 브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대사가 될 수 있게 이 두 개의 물질은 알파 라이포이크 애시드랑 그래서 뭐 그 하이드록시 그 DCA, DCA라는 거를 DCA죠. DCA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쓰면은 직접 들어가게 하면은 이 젖산으로 가는 걸 막아주니까 한마디로 암이 성장하는 거를 그 이제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은 또 이제 구연산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빼내가지고 뭐 아세틸코에이도 만들고 해서 지방도 합성하고 또 콜레스테롤도 합성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불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연산에서 아세틸코에이로 가는 걸 방지하는 게 여기 하이드록시트레이트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이드록시트레이트가 요 구연산 분해 효소를 억제해가지고 여기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알파리포산이나 DCA를 줘가지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 버리고 그 정상세포처럼 요로 안 가고 그다음에 요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돌면서 전자전달계까지 돌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그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암은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이상 상태인데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만 시킬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지정신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암에 자꾸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자살을 하는 에이팝토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자살을 하면 암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미토콘드리아만 정상으로 시키면은 암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근데 물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파 리포산이나 DCA를 우리가 이제 뭐 먹을 수도 있죠. 이걸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어차피 대사 항암제에서 나오는 게 알파 라이포이크 애시드랑 DCA가 대사 항암제로 나옵니다. 중요한 대사 항암제. 그다음에 일로 가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드록시 시트레이트라는 것도 또 대사 항암제 이것도 뭐 이런 것들 다 저기서 팝니다. 이거 뭐 아이허브나 이런 데서 그냥 인터넷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콜레스테롤 합성하고 메발론산을 거쳐서 콜레스테롤 합성하게 하는데 이때 HMG 코에이 환원 효소가 이제 작용하니까 요걸 억제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콜레스테롤 억제제 스타틴이라는 걸 대사항암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AMPK 활성을 시켜가지고 지방 합성을 방해하는데 물론 이제 그 산화적인 요 뭐 이게 이제 그 소위
이 미토콘드리아 쪽도 관여하지만 메트포민이 우리가 요것도 이제 우리가 당뇨에 먹는 메트포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백스나 뭐 메트포민을 당뇨 환자들이 많이 먹는데 그것을 또 암의 대사항암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대사항암제들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사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로를 끊어주는 거죠. 암이 이제 성장하거나 그 다음에 암이 다른 방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한마디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것이 이제 대사항암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대사도 좋게 하고 암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몸에 어떤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 게 대사항암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대사항암제는 어떤 거냐? 뭐 지금 한 보니까 3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사항암제를 간단히 설명하고 각각의 대사항암제는 나중에 중요한 것들은 따로 하나씩 뽑아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간단히 먼저 설명하죠. 아세토졸 아마이드는 이건 뭐냐면은 몸을 이제 그 암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카보닉 엔하이드로제라는 효소를 통해 가지고 점점 우리 산을 만들어 가지고 몸을 산성화시키는데 이 카보닉 엔하이드로제라는 걸 억제해 가지고 암이 산성화되는 거. 이제 몸이 산성화되면 암이 점점 자라고 한마디로 암이 이런 전이 되는 것을 한마디로 좋게 우리 몸을 좋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아세타졸 아마이드의 역할이겠습니다. 아스피린은 뭐 많이 요새 보도되고 있죠. 아스피린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스피린의 역할은 이제 혈전 역할이죠. 혈전 방해. 그러니까 이제 혈전을 생기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이 이제 아스피린 역할인데 실제로 암 세포들이 프레트리트라에서 혈소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응집되게 하는 그런 물질을 내 가지고 한마디로 암 환자들이 이런 뇌경색이나 이런 게 또 잘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경색도 방지하고 아스피린은 이제 그렇게 혈소판이 응집되면은 우리의 NK셀이나 T셀, 우리의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접근하는 것을 또 그것이 막아주니까 한마디로 암세포에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암세포도 잘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잘 접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혈전도 방지해서 우리 뇌경색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스피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미티스는 요거는 우리가 이게 개똥쑥의 추출물인데 이거 이 아테미티스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거는 암이 이제 자라는 게 이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루코스 혈당을 먹고 자라지만은 실제로 암이 이제 신생혈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암 세포에는 철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또 철분을 먹고 자란다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 철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을 파괴하는 그런 아주 희귀한 아주 그런 물질입니다. 이게 알테미티신이. 그래서 굉장히 부작용도 많지 않으면서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아테미티신 자체가 이게 아이허브 이런 데서 인터넷에서 팝니다. 이게 많이. 그러니까 아이허브 아테미티신 병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help promote general health,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알테미티신을 영양제로 먹는다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냥 거의 영양제로도 많이 먹어요. 이걸 몸을 한마디로 이제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아르테미신을 여러 가지 요새 이제 이런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죠. 파킨슨병, 자가면역 질환 이런 쪽에도 굉장히 루푸스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어찌됐건 아테미티신 한번 먹어볼 만한 그런 거의 영양제 같으면서도 항암제라고 할 수 좋은 항암제. 그래서 어떤 아티클 최신 아티클에서는 아르테미신이 그냥 결국은 향후 표준 항암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이게 좋은 항암제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면역 환자들은 많은 환자들이 이 아르테미신을 먹고 있습니다.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허브에서 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멜베린은 일종의 이제 식물 축출물이죠. 이것도 이게 메트포민하고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 베르베린이. 그러니까 메트포민을 먹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베르베린을 먹어도 괜찮은 그런 그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죠. 베타그루칸, 뭐 차가버섯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항암 능력 뭐 좋다 그러죠. 이거는 어차피 그 면역세포 활성화 시켜가지고 대식세포 그래가지고 암을 죽이는 역할을 그런 하고 뭐 암 환자들의 피로나 뭐 통증 제거에도 뭐 좋다고 하고 카나비스 오일은 이제 조 디펜스가 카나비스 오일 먹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역시 뭐 암 사멸 유도, 성장 억제, 뭐 혈관 침륜 억제 뭐 여러 작용을 하고 있죠. 카나비스 오일도. 크로로킨도 이제 말라리아 약인데 뭐 굉장히 하여튼 뭐 그 암세포를 생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그 종양 억제 인자 유전자 P53이라는 단백질을 안정화시켜 가지고 암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미늄 요거는 이제 그 브로드 슈가 컨트롤 이게 이 암 환자들 보면은 사실 췌장암도 그렇고 뭐 많은 환자들이 그 뭐 대학병원도 이런 그 혈당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로드 슈가 컨트롤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메트포민도 쓰고 뭐 멜베린도 쓰고 그러는데 뭐 크로미움도 어차피 브로드 컨트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메티딘 요거 우리 그 위염이나 위궤양에 쓰는 거죠. 뭐 옛날 약이고 정말 싼 약이죠 이거. 근데 시메티딘이 암의 그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암 사멸을 유도해 가지고 암 전이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로마이신도 뭐 이제 그 염증을 없애고 하여튼 뭐 암의 이제 그 이 신생혈관도 억제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역할. 우리 크라이스로마이신 항생제인데 그 H 파이롤이 죽이는 데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커큐민은 뭐 역시 조디펜스 써서 아주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커큐민 이제 강황이죠, 강황. 하여튼 뭐 그렇고 디크로로아세테이트 DCA 맨 앞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한번 제가 얘기했죠. DCA가 여기서 글루코스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 열로 안 젖산으로 안 빠지고 들어가게 해주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알파 리포산, 그다음에 디크로로아세틸 DCA 두 개가 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이쪽으로 대부분 빼버리니까 암세포들은 젖산으로. 그다음에 디피리담을 요거 뭐 아스피린하고 비슷합니다. 아스피린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아스피린 뭐 쓰면서 디피리담을 같이 써도 괜찮고요. 뭐 그냥 그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녹시사이클린은 영국에서 많이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세포로 보면은 이제 리보솜도 뭐 그냥 따로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랑 붙은 리보솜도 있는데 하여튼 미토콘드리아 붙은 리보솜을 그 독시사이클린이 하여튼 그냥 그 잘라내 버린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저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보면은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 구연산을 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그 몸을 키워나가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박살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리보솜이 그 30S 있고 50S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30S라는 거를 이제 잘라내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40% 정도 억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최근에 연구한 게 이제 아지스트로마이신을 같이 주면은 30S, 50S를 같이 억제해 가지고 90% 정도의 한마디로 그냥 이 미토콘드리아를 그냥 잘라내 버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나왔는데 하여튼 뭐 여기 라벤다 박사는 하여튼 뭐 그런 그 저 뭐 아지스트로마이신에 대한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영국에서 연구한 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린티 익스트랙트 뭐 녹색 녹차 저기죠 녹차 그 축출물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의 농도를 낮춰가지고 뭐 그 우리 그 유방암 쪽에 뭐 그런 쪽에도 좋다 그러고
뭐 이게 이제 이 일반적으로 녹차를 많이 마시면 뭐 폐암에 들 걸린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죠. 일본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는데도 폐암 쪽에 그 발병률은 뭐 세계적으로 낮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녹차라 그런 얘기도 뭐 있었습니다. 하이드록시트레이트 요거는 이제 그 하이드록시트레이트는 이제 뭐 앞에 나와 있죠. 하이드록시트레이트 요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구연산에서 요 아세틸 코일로 빼가지고 이제 지방 합성하고 뭐 콜레스테롤 합성하고 하면서 암이 이제 자기의 몸집을 막 키워나가는데 요울로 빠지는 거를 한마디로 그냥 딱 막아주는 게 하이드록시트레이트인데 요거 뭐 아이허브나 이런 데서 다 팝니다. 하이드록시트레이트 암의 성장을 한마디로 딱 막아버리는 거죠. 대사적으로. 인돌3 카비놀 요게 이제 그 이런 뭐 이제 배추나 뭐 플라워, 콜리플라워, 뭐 브로콜리 이런데 십자화 채소에 많다 그러죠. 이게 인돌3 카비놀 때문에 사실 십자화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한마디로 이제 그 한마 막아가지고 좋은 에스트로겐 성분 같은 이저 인돌3 카비놀이 그래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노시톨 그 이노시톨 6인산 6인산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곡식이나 콩에 많이 들어있다 그러죠.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곡식이나 콩이 이제 이런 그 이 식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암이 예방되는 이유가 이노시톨 6인산 때문에 그 암이 예방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뭐 면역 기능을 좋아하는 거죠. 내추럴 킬러셀의 면역 기능을 좋게 해서. 그다음 이트로코나졸 요거는 이제 항진균제인데 항진균제 자체가 이제 한마디로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로라타딘 요거는 항히스타민인데 이것도 이제 뭐 암의 염증도 막고 뭐 어떤 암의 그 암의 염증을 맞아가 가지고 암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메벤다졸 많이 알려졌죠. 펜벤다졸, 메벤다졸, 알벤다졸 다 똑같은 계열인데 그걸 막 그냥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하여튼 뭐 그냥 메벤다졸 100mg을 한 번, 뭐 두 번 쓰기도 하는데 뭐 한 번 이렇게 또 쓰더라고요. 암세포 마이크로튜브에 작용해서 암세포를 무력화시킨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우리가 이제 그 시차 적응하는 데 쓰는데 실제로 암 환자들이 멜라토닌의 그런 그 분비는 정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잠자는데 힘들다 그러죠. 근데 어찌됐건 멜라토닌을 이제 그 잠자지 못할 때 수면제보다는 멜라토닌을 써서 잠잘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멜라토닌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암세포의 소위 그 전반적인 성장도 억제하고 분열도 느려지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호르몬과 관계된 그런 암을 예방하는 예방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멜라토닌도 또 처방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암 환자들이. 메트포민 아주 유명하죠. 메트포민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자, 메트포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트포민이 앞에서 나온 것처럼 자, 메트포민이 AMPK로 항산화시켜서 지방 합성 억제하고 그다음에 또 HMG 코에이도 같이 억제하고 또 산화되는 것도 또 억제하고 해가지고 메트포민이 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대사적으로. 그 다음에 날트렉손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날트렉손 자체가 원래는 이제 뭐 우리가 그 마약 중독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 그 뇌에 오포이드 그 수용체를 이제 딱 억제해 가지고 이제 딱 한마디로 이제 그쪽을 이제 그 날트렉손이 채워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없게 만드니까 이제 그런 이 중독을 치료할 때 쓰는 약인데 보통 뭐 25mg, 뭐 50mg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도스를 씁니다. 한마디로 아주 그냥 뭐 4mg, 뭐 3mg 이렇게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수용체가 잠시만 한 4시간 정도만 딱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효과가 떨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모였던 게 확 분출되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오포이드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이 중에 이제 뇌에 있는 마약이죠. 이제 마약이 나와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몸 자체를 이제 리셋 새롭게 하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게 엔돌핀이죠. 엔돌핀. 우리가 흔히 환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엔돌핀인데 엔돌핀이 이제 한마디로 못 나오게 딱 막아놨다가 6시간 그다음에 확 나오면은 여러 가지 엔돌핀 말고 몇 가지 물질인데 나오면은 암세포는 다 엔돌핀이나 이런 오포이드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조금 나올 때는 한마디로 암세포가 영향을 받지 않다가 이게 많아지면은 암세포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한마디로 이게 감소된다, 죽는다 그러죠. 그리고 다른 세포들 면역 세포들은 그걸 받으면 또 한마디로 활동이 아주 그냥 활발해져 가지고 면역 기능이 올라가단다고. 굉장히 어떤 그런 창조적인 의미까지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게 날트렉손 치료법이. 그러니까 몸을 리셋한다. 아주 어린애 같이 면역이 좋게 하고 몸 자체의 여러 세포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은 암 치료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도 뭐 여러 가지 좋다는 의미 얘기가 많은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따로 한마디로 이제 다시 한번 요건 설명하는 그런 논문을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크로사마이드 요거는 촌충 치료 이제 감염 치료 약물이죠. 이게 그러니까 구충제인데 뭐 이 니크로사마이드도 암 줄기세포 형성과 억제 요거 제어하는 그 작용 기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세이드, 에토도락이나 뭐 디크로페낙, 그다음에 이부프로펜, 요 엔세이드, 논스테로이드 엔티인플라메터리 들어가고 이거 많이 쓰지 한마디로 그냥 어디 아프면 많이 쓰는데 곡삭투 효소를 억제해 가지고 프로스타트 생성을 못하게 하니까 조직 염증도 방지하고 암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PHY906이 이제 뭐 이게 한방약을 한마디로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미국에서 3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데 글쎄 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단틴, 블루베리 축출물이에요. 블루베리 축출물인데 암 억제 작용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프라놀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감신경 억제제 아니면은 부정맥 억제제 그 다음에 뭐 혈압치료제 뭐 이렇게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프라놀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면 교감신경을 억제한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 종양 주위에 어떤 림프관 수도 많아지고 림파액도 그냥 굉장히 빨리 흐른다 그래서 그 속도를 따라서 암이 쫙 퍼진다 그러는데 이걸 써가지고 교감신경을 억제하면은 림파관 수도 줄이고 흐름도 느리게 해가지고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퀴엘세틴, 요 퀴엘세틴 뭐 양파에 굉장히 많다 그러죠. 이게 이제 퀴에세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의 열 충격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가지고 암의 파괴와 암 자살 세포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보통 퀴에세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온열 치료 받는 이런 분들 같으면은 이거 퀴에세틴을 먹고 온열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스베라톨이 이제 포도와 레드와인, 블루베리 이런 데서 풍부한 거죠. 이거 다 항암이죠. 항산화제들이죠. 항산화제. 폴리단틴, 퀴엘세틴, 레스베라톨, 항산화제. 그래서 레스베라톨은 이제 방사선 치료에 암세포가 잘 반응하게 이게 해준다 그러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스타틴 뭐 앞에서 또 얘기했죠. 스타틴 앞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여기 이렇게 구연산으로 나와가지고 아세틸코이에서 메발론산을 거쳐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만들면서 암이 자기 몸을 그냥 확 크게 하는데
보통 코엠자 HMG 코이에서 이제 메발론산으로 갈 때 HMG 코이 환원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이 환원 효소를 스타틴이 억제를 하기 때문에 못 가죠. 못 가서 암이 크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스타틴은 아토바스타틴 이런 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암 억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사 암 억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티오몰리베이트 이게 TM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구리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체내 구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뭐 모발 검사 보통 암 환자들 해보면 구리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TM을 주면은 구리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구리가 이제 암세포의 심생혈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메가비타민 C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주사하니까 메가비타민 C만 가지고도 구리는 그냥 충분히 빨리 그냥 다 한마디로 제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TM을 안 쓰더라도. 그다음에 울솔릭 애시드, 우르솔산이 이제 근육 강화,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감소시키고 뭐 신생혈관 차단해서 암세포 성장 전이를 막아준다.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죠. 여기 이제 구아바잎, 근데 홀리바질, 요런 데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천연 성분이죠. 천연 성분. 그러니까 우르솔산 이런 것들도 또 아이허브 찾아보면 다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양제로. 비타민 C를 우리가 리오단 우리 클리닉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콜스테롤 따라 이제 50g 이상씩 많이 놓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사를 안 맞을 때는 비타민 C 4g 정도를 이제 매일 그냥 이렇게 복용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사실 4g 3g짜리 먹기도 3g짜리 두세 개 먹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속이 쓰린 분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는 이제 라이포소말 비타민 C 쉽게 먹을 수 있고 속도 안 쓰이고 흡수율도 그냥 빠르고 거의 흡수되니까 그러니까 1, 2g 리포소말 비타민 C는 1, 2g만 먹어도 이런 일반 비타민 C 먹은 것에 거의 한마디로 4배, 5배 효과가 있으니까 리포소말 비타민 C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캔서 런던에 이제 캔서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이라는 데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방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대사 항암제를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쓰는 거죠. 아토바시타틴 많이 제가 이제 강조했죠. 이거 콜레스테롤 억제제, 메트포민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당의 이제 대사 억제제죠. 한마디로. 용량은 이렇게 쓰는데 용량을 이렇게 한국 사람은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다이백스 한 250짜리 한 2번 정도만 줘도 충분히 잘 조절됩니다. 아토바시타틴도 40까지 쓰기도 어렵고 10만 줘도 잘 조절되는 것 같아요. 독시사이클린은 이제 한 알이 이제 100mg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한 알 쓰기도 하고 2번 쓰기도 하고 독시사이클린 자체는 암 환자들한테 써보면은 어떤 환자들은 굉장히 효과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독시사이클린만 단독으로 쓸 때는 그냥 100mg는 아침 저녁으로 3주 그다음에 3주 쉬고 3주 이런 정도 쓰는데 이게 같이 쓴다 그러면 이제 용량을 줄여서 쓰겠죠. 4개. 메벤다졸 요거는 보통 펜벤다졸 대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구충제. 그다음에 이제 수술 전후에서 이제 수술 전후에서 사실은 암 전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전후에서 암 전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라벤더 박사가 이제 제시하는 처방법인데 일반적으로 20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수술 5일 전, 수술 당일, 수술 후 14일 해가지고 20일 동안을 이런 스케줄로 쓰면 좋다는 거예요. 에도돌락 이거 소염제입니다. 콕사투 소염제 이렇게 쓰고 프로파놀을 이제 수술 5일 전에 이렇게 당일 날은 80, 80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첫 주는 40, 수술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냥 6일 치료법. 수술 전후 6일 치료법. 요게 앞에 거보다는 그냥 6일 정도만 치료해야 할 수 있어도 굉장히 한마디로 효율적이지 않나. 수술 전 3일,
수술날 수술 후 2일 해서 프로파놀을 10mg을 이제 4번씩 해가지고 이제 6일 쓰고 에도돌락을 400mg을 2번씩 해가지고 6일 쓰고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